자, 우리 오늘 첫 시간이죠. 첫 시간이니만큼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요. 딱 두 개만 할 거예요. 두 개만. 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 수능 영어 강의인 만큼 우선적으로 수능 영어가 우리한테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능 영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이거를 실제 문제에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할 것인지를요. 실제 작년 수능 문제 32번을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적용까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우리 첫 번째 그럼 뭐 한다고요? 그렇죠. 수능 영어가 우리한테 원하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본다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수능 영어가 원하는 학습 능력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자, 그건요, 수능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수능이라는 것은 뭐의 약자냐면, 여러분들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바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약자죠. 자, 여기서 수 따오고 여기서 능 따온 거예요. 그래서 수능입니다. 자, 이 말인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한번 측정해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수학은 우리 국영수 할 때 수학이 아니고, 자, 닦을수 배우락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문을 잘 닦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대학에 가면은 여러분들 많은 전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전공을 앞으로 하게 될 건데, 선택을 하게 될 건데, 자, 어떤 친구는 인문학을 공부할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사회과학, 어떤 친구는 뭐 공학, 어떤 친구는 뭐 자연과학, 아니면 의학, 약학 등의 전공을 선택해서 공부를 하겠죠. 자, 그런데 다양한 친구들이 있고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건데, 수능 시험은 딱 몇 종류예요? 그쵸? 한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단일한 한 종류의 시험을 가지고, 자, 여러분들한테 어떤 능력을 평가할 거냐? 라는 게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잖아요. 자, 그게 뭐냐면은 그 능력은 바로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소재의 질문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다? 다양한 소재의 질문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면요, 어떤 지문, 어떤 소재를 맞닥뜨릴지는요, 너무 다양해서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여러분들이 마주할 지문들은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 어떤 소재를 맞닥뜨리냐와 무관하게 그거를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측정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인즉슨 어떤 것과 같은 거냐면은, 자, 소재와 무관하게 소재와 또는 내용을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들이 그 지문 안에 있는 논리적 흐름을 인지하고 예측하면서 읽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쓴 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이제 마주하게 될 글들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패턴을 보여요. 그 일정한 패턴, 왜냐면은 논리 정합적이어야지 우리가 대학 레벨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한 지문 안의 논리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과 개념은 이런 관계겠구나. 자, 그리고 이 필자가 이런 걸 강조하고 싶어하네. 그리고 앞으로의 논리적 구조는 이렇게 가겠네 라면서 예측하면서 빠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아주 좋은 예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이 그림만 보고서 여러분들 뭔가 익숙하신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아주 유명한 일명 한붓 그리기 문제라는 건데요. 자, 여기 마을에 지금 독일에 퀘니히스베르크라는 마을이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독일 이름인데, 저도 퀘니히스베르크 너무 입에 안 붙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앞에서 실수하기 싫어가지고 계속 되뇌었어요. 퀘니히스베르크. 여튼 퀘니히스베르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섬이 A, B, C, D 이렇게 4개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퀘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는요. 어떤 문제였냐면은 자, 이렇게 7개의 서로 다른 다리를요. 단 한 번만 건너가지고 모두 건널 수 있을까라는 게 바로 퀘니스베르크 다리 건너기 문제, 일명 한붓 그리기 문제였던 거예요. 자, 이게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많은 수학자들이 동원이 되었는데요. 자, 이 문제를 풀어내고 증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바로 세계적인 수학자 오일러였습니다. 자, 오일러 같은 경우는요.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단순화했어요. 자, 지금 우리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자, 퀘니스베르크 마을은 아주 아름다워, 평화로워. 자, 집도 너무 예쁘고 다리도 널찍널찍하고 교통도 잘 돼 있고 독일이라 그런지 소시지도 맛있고 친절해. 자, 이런 게 과연 중요할까요? 자, 아니겠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 섬 A, B, C, D 4개를 각각 점 A, B, C, D로 치환을 하고 자, 그 다음에 7개의 다리를요. 7개의 선분으로 치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문제를 푼 겁니다. 증명을 한 거예요, 오일러가. 자, 여기서 오일러가 한 것처럼 우린 앞으로 수능 지문도 이런 식으로 구조화, 개념화, 추상화 한 다음에 문제를 풀 거예요. 아셨죠? 자, 왜냐면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자, 오일러가 이 퀘니스베르크 얼마나 예쁜지 대한항공표 여기 퀘니스베르크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막 그런 거 검색했었겠어요? 아니겠죠.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즉 내용이나 소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 지문 안에 있는 논리 구조만 가져다가 빠르게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내용이나 소재에 천착하고 그거를 심화해서 빠르게 공부하는 건요. 우리가 내신에서 하는 거고 한정된 지문이 있을 때 하는 공부 방법이고요. 우리는 수능 영어에서 어떤 지문, 어떤 소재를 맞닥뜨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지문이나 소재가 아니라 바로 그 지문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개념 간의 관계성이라든지 아니면 논리 구조를 빠르게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아셨죠? 자, 수능 영어, 즉 평가원이 우리한테 원하는 그런 독해 실력, 독해 능력은 무엇인지 잘 잡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추상화 작업 그리고 개념을 구조화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작업을요. 저랑 지금부터 작년 수능 문제를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준비되셨죠? 좋습니다.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냐 하면은 바로 수능 32번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교육은 부터 시작하죠. 소재가 교육인가 보다. education인가 보다. 은 at its best. 이런 거 문제 푸는데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 돼요. 은 가르칩니다. 자, 뭘 가르치냐면 단순한 지식 그 이상을 가르친대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피해자는 education이 단지 지금 뭐다? knowledge를 전달하는 건 아니다라 그랬으니까 일단 knowledge가 아닌 거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논의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개념어가 아닌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면 자,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칩니다. 자, 그 대신 우리한테 가르치는 건 뭐다? 자, not A but B 구조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critical thinking 여기에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비판적 사고구나. 자, 근데 이 그 비판적 사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콜론 찍어주고 설명해주고 있죠? 자,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면 자, 멈추고 생각하는 능력이래요. 뭐 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하는 능력을 critical thinking이라고 보는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하기 위해서? 자, 피하기 위해서 avoid라고 나왔죠. 자, 뭘 피하기 위해서? 자, 바로 감정적인 압력에 굴복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문장에서 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개념 간 관계성이요.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요. 자, 뭐냐면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는 대조 관계 하나를 뽑아낼 수 있는데요.
자, 뭐냐면 바로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하나 나왔고요. 자, 이 비판적 사고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으로 제시된 게 뭐냐 하면, 그쵸? 이 avoid라는 동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무엇을 피하기 위해 저걸 한대요. 아, 그러면은 이 감정적인 압력, 감정적인 압박이랑 critical thinking은 반대어, 지금 반대 개념으로 제시된 거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중요한 개념 간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필기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네모 칸에는 우리 critical thinking 가주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모 같은 경우에는요, emotional pressures 갈게요. 자, 이것의 관계가 어떻다? 자, 여기 avoi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네모와 세모의 관계가, 아, 대조겠구나 라는 거 하나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대조 관계인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이 avoid라는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 avoid, 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avoid 뒤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나오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꺼리는 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꺼리는 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세모를 꺼리는 거니까 아, 지금 뭐까지도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이 화자는 네모를 더 좋아하는 애까지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호 관계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사고를 통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여전히 education 말하는 거고 critical thinking 말하는 거니까 아, critical thinking은 지금 사고 통제는 아니네. 별로 중요한 문장은 아니겠죠. 아니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이것은 정반대다. 자, 뭐냐면 바로 critical thinking이라는 것은 아, 지금 mental liberation이구나 라는 거예요. 뭔가 정신적 해방이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평가원이 여러분들이 mental liberation이 정확하게 뭔지를 알 거라고 기대도 안 하고 그걸 원치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아, mental liberation이 뭐의 반복에 불과하냐면 critical thinking의 반복에 불과하구나 라고 해서 네모치는 능력이 있는지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어서 가보면 자, 심지어 어떻다? 가장 advanced intellectual 한 사람도 지금 가장 똑똑한 사람도 이러한 스킬에 있어서는 imperfect 별로 완벽하지 않다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 디스킬도 마찬가지로 이 mental liberation 또는 critical thinking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 나왔어요. 바로 빈칸이 있는 가장 메인 문장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but even in perfect possession of it 이 지금 주어 파트이고 자, 그 다음에 blank 다음에 of being stimulus driven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it은 뭐냐면은 자, 보면은 even이 심지어죠. 자, 심지어 이것의 불완전한 소유가 지금 주어예요. 자, 그 다음에 뒤쪽 보면은 자극적 그 자극에 추동되어지는 것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being stimulus driven 같은 경우는 어때요? emotional pressures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하. 자, 지금 네모와 세모를 두고 빈칸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필자 요 화자는요 되게 친절하게 여러분들 stimulus driven 어려울 수 있잖아요.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컴마 찍고 수식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로 자극에 의해 추동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계속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냐면 자, 나와 인접한 환경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리액팅하는 것. 뭐 예를 들면 가장 밝은 색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끄러운 소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하, 세모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모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한 번 더 준 거예요. stimulus driven 같은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아하, 여튼 우리는 네모와 세모 간의 관계가 지금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uristic responses에 의해서 추동되어지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보면은 heuristic responses,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어휘죠. 그치만 여러분들 낯선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너무 당혹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낯선 단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부연 설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네모나 세모로 치환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고 한번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heuristic responses에 의해서 추동되어지는 것은 즉 뭐냐 하면 그쵸, 컴마 찍고 지금 플러스 알파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사는 건데 뭐에 의해서 사는 거냐면 그쵸, 바로 나오죠. 자, 본능이나 아니면 이모션에 의해서 사는 것. 오케이. 자, 그러니까 heuristic responses 같은 경우는 즉 세모를 말하는 거네. 자, 여러분들 이 heuristic responses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국어로 번역할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다? 그쵸, 내용 소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모, 세모로 잘 개념화하고 이 개념 간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느냐만 묻는 시험이 수능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보면서 당황하지 않기. 자, 그래서 이것은 뭐다? 항상 이러한 본능이나 이모션에 의해 살아가는 것은 어떻다? 세모는 살아가기에 굉장히 쉬운 방법이래요. 여러분들 갑자기 물음표가 생겼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야, 너 방금 전에 자, 세모 별로 안 좋아하고 네모 좋아한다며. 근데 왜 갑자기 세모한테 좋은 easy way to live라는 게 나와? 그쵸? 충분히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꾹 참고 조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세모로 사는 건 쉽다. 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노력이 많이 든다. 특히나 그것이 미숙한 사람들에게한테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고한다라는 게. 그러면은 이 선호 관계, 부등호가 반대로 뒤집히는 건가?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면 but이라는 어때요? 접속부사 나왔어요. 역접의 접속부사. 갑자기 가슴이 싹 쓸어 내려지죠. 하지만 세모는요. 또한 뭐이기도 하대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자, 부정 표현 나왔죠? 자, 그리고 굉장히 단기간에 어떤 반응을 하는 것은요. may not. 뭐뭐이지 않을지도 모른대요. 뭐이지 않을지도 모른다?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건강이나 생존에 있어서 별로 가장 최선의 이익을 주는 방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라 그래서 역시 세모는 지금 이 화자가 별로 선호하고 있지 않는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이 구조 변하지 않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푸세요. 자, 8번. 자, 우리가 지금 for the sake of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아주자. 이 정도는 꼭 알아줬으면 하는 표현이에요. 자, 뭐뭐를 위하여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편리함을 위하여 자, 버거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 하면서 우리의 동맥에 어떠한 지방을 계속 쌓으면서 우리를 언젠가는 죽일 우리의 feeling에 대한 우리의 감정에 대한 의존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자, 사실 이 앞쪽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읽을 파트는 뭐냐면은 feeling에 대한 의존, 세모는 어떻다? great harm이다. 이것만 파악하면 되지. 이 앞쪽 부분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시에 불과하니까요. 자, 어때요? 끝까지 뒤쪽 그 밑줄 부분이 나왔던 5번 문장 이후로도 이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다시 한번 5번 문장 한번 무엇였는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지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장 뭐였었냐면요. 자, 나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이 빈칸을 기점으로 해서 자, 앞쪽 부분은 자, 이 네모의 불완전한 소유일지라도였고요. 빈칸 앞이. 자, 그 다음에 뒤쪽은 뭐냐면은 지금 지금 자극에 의해 추동되어지는 것이 세모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빈칸 앞이 네모고 빈칸 뒤가 세모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건 뭐냐 하면
뭐겠어요? 요건 거예요. 자, 대조임을 나타내고 이 두 개의 개념 관계가 그 다음에 이 필자는 네모를 더 선호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 게 바로 대조와 그리고 선호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이 빈칸 안에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선택지 5개 나왔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을 우리 편의를 위해서 요 앞에다가 각각 네모, 뒤에다가 세모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네모, 세모 하니까 굉장히 귀엽죠? 이럴 때라도 네모, 세모 이렇게 해야지. 우리 수학 가면 뭐 삼각형, 사각형 뭔가 우리 엄격해져야 되잖아. 그쵸? 우리 영어만큼은 말랑말랑하게 합시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네모는 세모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강화시킨다? 아니죠. 그러면 뭐예요? 네모랑 세모가 대조관계가 아니라 자, 네모랑 세모가 굉장히 유사관계 또는 인과관계라고 보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intensify가 틀렸고요. 그리고 선택지 이게 오답인 이유는 뭐냐면 opposite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조관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대조관계가 드러나는 동사가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자, 네모는 세모를 이해하는 것을 돕는다. 이것도 어때요? 자, 반대, 대조되는 개념을 가진 반대되는 이 개념 간 대조된다라는 동사 표현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네모와 세모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사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opposite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네모는 세모의 부담으로부터 우리 한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정확한 표현이죠. 자, 일단 이 free라는 표현을 통해서 네모와 세모는 반대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모를 burden이라고 표현한 것 자체가 어때요? 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3번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네모는 세모의 불가피성을 받아들이게끔 한다? 받아들이게끔? 자, 이것도 바로 아니죠. accept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opposite으로 가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뭐냐면 자, 네모는 세모를 경험하게끔 한다. 아니죠. 네모와 세모는 지금 반대 관계니까 이것도 opposite 처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하, 자, 그래서 우리 답은 뭐라고 해야 된다? 답은 3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죠? 자, 지금 보면 네모와 세모에 지금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는 퀘니스베르크의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 디테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자, 뭐다? 아하, 퀘니스베르크에 있는 4개의 섬을 우리 점으로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7개의 다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비가 어떤지, 폭이 어떤지 아니면은 얼마나 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하나의 선으로 각각 치환한 거죠. 그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능력이고 지금 수능 영어가 여러분한테 원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3번이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매 있어서 조금 당혹스러워 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우리 5번 문장, 즉 빈칸이 있는 문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해요. 자,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5번 문장을 딱 봤을 때 한 번에 매끄럽게 안 읽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보면 자, 빈칸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뚫어 있었죠. 자, 하지만 이것의 불완전한 소유가 지금 주어였어요. 자, 그 다음에 빈칸 뒤에가 뭐였냐 하면 바로 stimulus driven이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렸을 이유가 뭔지 제가 예측을 하면 바로 이 imperfect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필자가 네모를 세모보다 더 중요하게 좋게 생각하는구나를요
많은 친구들은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단어가 있는 거예요. 자, 불완전한 네모의 소유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네모는 좋은 건데, imperfect 때문에, 뭔가, 여기 가는 건가? 지금 요 주어 부분이,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중간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당황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imperfect라는 표현 때문에 난이도가 급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빚었는데요. 자,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수능, 즉 수능을 내는 평가원 입장에서는요, 무조건 5개의 선지 중에 정답을 몇 개로 만들어야 돼요. 그쵸? 단 한 개만이 정답이죠. 그러니까 정답의 유일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평가원이 수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수 정답 나오는 순간 바로 우리 평가원장님 책임지고 옷 벗으셔야 됩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나온 해에는요, 지금 평가원장님이 거의 교육부 장관급이거든요, 대우가. 그쵸? 장관이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즉 그만큼 중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영어에서는요, 이 네모와 세모 간의 관계가 대조 관계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굉장히 선명하게 흑백 논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정답을 하나로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imperfect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 네모는요, 네모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돼요. 자, 그리고 평가원은 이 흑백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를 추가적으로 바로 만들어냈냐면 바로 이거예요. 밑줄 친 even이에요. 자, 여러분, even 해석 어떻게 해요? 그쵸? 심지어 뭐뭐일지라도 이죠. 자, 바로 even은요, 뭐뭐일지라도, 심지어 뭐뭐조차도 라고 해석되는 부사죠. 자,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네모의 불완전한 소유일지라도. 자, 그러니까 이 even 때문에 imperfect라는 형용사가, 자, 네모가 짱짱맨이라는 것을 죽여주는 게 아니라, 그쵸, even 때문에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even 같은 경우는 지금 강조되는 표현이 imperfect가 아니라 바로 뭐다? 그것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게 더 강조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우리는 평가원은 지금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지금 지금 정답을 하나로 유일하게 수렴시켜야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뭐로 본다? 흑백 논리로 보게끔 만들어낸다라는 거를 알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좀 더 부담을 훨씬 덜 느꼈을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자, 그럼 여기 나온 김에 좀 중요한 표현, even으로 시작하는 표현, even이 들어간 표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보면 even a little practice can make a big difference 같은 경우는 자, 이때 even은 어때요? 자, 작은 연습일지라도 일 때 자, 작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 연습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로 자, 부분적인 이해일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도 자, 이때 even은 persuade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understanding을 강조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3번도 자, 모든 것을 너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자, 지금 시도를 하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될 거야 라는 표현이에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너가 지금 이해를 못하는 상황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으로 even이 나온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구문 독해를 할 때도 자, 수능 영어가 원하는 방향성에 여러분들이 기틀을 잡고 풀어내면요, 읽어내면요, 구문 독해도, 수능 구문 독해도 훨씬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어때요? 그쵸? 수능 영어가 이렇게 수능 영어를 출제하는구나, 우리한테 원하는 능력치는 뭐구나를 깨달으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앞으로도요, 일관된 스탠스로 이렇게 우리 수능 영어 같이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